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뉴스입니다. 4월 1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CNN의 기술이사인 찰리 체스터리 프로젝트 버리타스 기자와의 회견에서 자기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프로파간다를 하였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아니었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것이며 자기들은 주로 조 바이든이 조깅을 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할 때 손이 떠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은 죽어도 괜찮고 카말라 해리스가 실제적으로 부통령으로 대통령 권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BLM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하여는 백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밀지 않고 있고 백인이 포함된 모든 사건은 자기들이 BLM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폭로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버리타스의 제임스 오키프에 대하여 트위터가 퇴출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임스가 트위터를 CNN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퇴출시켰다고 하면서 트위터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위상입니다. 해외 주둔,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에 대하여 한 명을 사살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러시아가 제시하였다고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하여 미국 군사기관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푸틴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또 조 바이든 정부는 오늘 와서는 그것에 대하여 사실 확인은 아직 한 바가 없다고 또 엇박자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윈즈 등의 이번에 인텔 해킹을 러시아가 하였다고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명의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러시아 측에서 또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꼭 그에 대하여 보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소 간에 새로운 냉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지저분해지는 외교관계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계획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리 네들러와 법사위 소위원장인 헨크 존슨이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대법관 구성을 13명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6명의 대법관과 오바마 시절에 임명되고 또한 빌 클린턴 시절에 임명되었던 3명의 대법관을 민주당 쪽에서 선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관의 구성 비율을 6대7로 민주당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인 후아추닝이 오늘 트윗 내용을 한 것을 살펴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였던 삼중 수소를 일본이 자체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건에 발생하였던 방사능 오염된 그 용액에 대하여 삼중수소입니다. 그 용액을 희석을 하여 안전하다는 결론에 따라 일본은 이것을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만, 한국, 중국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으며 또 필리핀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에서는 비록 음료로 마셔도 안전하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만약에 여기에 어떤 피해가 온다고 하게 되면 일본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중공 대변인이 오늘 개인적인 트윗에 상관도 없는 미국에 그것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 미국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배우인 브래드 피트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파라치들이 따라붙고 온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알고 보니 브래드 피트가 이제 나이 50이 되니까 자기가 앓고 있던 사랑니를 오늘 뺐는데 사랑니를 뺄 때 마취를 하였기 때문에 병원 규정상 휠체어를 타고 정문 바깥까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문 바깥에 나오자마자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태어나는지 알았습니다. 네, 올해 남성의 패션은 꿀벅지의 핫팬츠입니다. 영화 This is Us에서 출연하였던 빈티 마글리아는 이렇게 꿀벅지를 자랑하면서 체육관 문을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스타그램, 트윗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의 트렌드는 꿀벅지의 쇼팬츠입니다. 여러분들도 꿀벅지 한번 트라이 하시고 쇼팬츠 한번 입어보십시오.
미 해병 병사들이 47%가 자기들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핑계로는 노약자들을 먼저 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백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사령본부에 있는 해병들은 54%가 백신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에 페이스북이 발표하였던 13세 미만 아동용의 인스타그램 출시를 공중보건 및 아동안전보호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동안전보호에 속하는 35개의 단체와 64명의 전문가들이 13세 미만의 인스타그램을 출시를 하게 되면 아동들이 프라이버시나 스크린타임, 정신건강 등 문제만 생길 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즉시 중지하라고 마크 주커버그에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명한 라스베가스, 즉 잠들지 않는 도시가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졸고 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서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사람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1월 대비 2월에는 154만 명이 라스베가스를 방문을 하여 19%의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MGM의 경우에는 성수기에 7만 명의 고용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4만 2천 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지금 당장 1,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된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완전 회복되고 라스베가스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의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